러브스토리 인 아크로비스타. 2004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플라자가 파산을 합니다. 당시 정대택이라는 분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50억짜리를 100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저당 채권을 발견하게 되고 이 채권에 투자하기로 하죠. 100억짜리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10% 계약금인 10억의 종잣돈이 필요했던 정 선생님은 동업자를 찾던 중 최은순이라는 여사를 만나게 되고요. 최은순 여사가 계약금인 10억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정 선생님이 공매자금 100억 중 90억의 PF 자금을 유치하여 매입을 한 뒤 재매각을 진행하여 이익금이 발생되면 반분 반띵하기로 약정을 맺는데요. 이때 정 선생님의 친구인 백윤복 법무사가 증인을 서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스포츠 플라자를 매입한 지 5개월 만에 매각을 하여 52억이라는 막대한 차액이 발생했고요. 두 사람 간 약정대로라면 각 26억씩 공평 균등히 나누어 가졌으면 되었을 것인데 차,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죠. 더구나 이 최은순 여사의 욕심 욕망은 말이죠. 이 최은순 망할녀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50억 이익금을 독식했고요. 이에 화병에 우라가침인 정 선생님은 이후 수년간 물총으로 바위 뚫는 격의 외로운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요. 당시 최은순 망할녀에게는 물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전혀 가늠이 안 되지만 심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대충 짐작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법적인 사위는 아닌 양재택 검사가 뒷배로 있었고요. 예상되다시피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1심에서 백윤복 법무사가 동업계약은 강압이 맞다라고 증언을 하는 바람에 패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2심에서 백윤복 법무사가 동업계약은 강압이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위증을 했던 이유는 최은순으로부터 현금 2억과 가락동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서 그랬는데 돌이켜보니 친구에게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거다 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상은 원래 최은순이 아파트 3억 외에 현금 10억을 주기로 약속하였었는데 2억만 주고 8억은 떼먹어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런다 였죠. 그런데 더 희한한 건 검찰은 백윤복 법무사를 위증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엮어서 8일 만에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한 최은순 망할녀는 백윤복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위증의 대가로 주었던 현금 2억은 도로 빼앗을 상황이 안 되었던지 어쩌지 못하고 3억짜리 가락동 아파트는 다시 빼앗았습니다. 얼마 후 백윤복 법무사는 우라병인지 아님 고인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정의의 심판인지 모르겠으나 병으로 사망하고 마네요. 이후 대법원에서 최은순 망할녀는 무혐의를 선고받았고 정 선생님은 강요와 위증교사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는 2년 동안 복역 후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 정 선생님은 출소 후 다시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 선생님과 최은순 그 망할녀는 결코 짧을 수 없는 기간 동안 단연코 씻기 어려운 악연을 쌓아왔고요. 2010년대 들어 정 선생님이 김건희와 최은순 이 두 모녀를 사기로 고소 중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양사위, 양재택 검사는 승진해서 누락되는 바람에 모녀 가문에 까이면서 나가리 되고 윤사위, 윤석열 검사가 두 모녀의 뒷배가 되어 있었고요. 윤석열 검사 또한 당시 최은순 망할녀에게는
물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전혀 가늠이 안 되지만 심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대충 짐작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법적인 사위는 아닌. 그런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는 최은순 망할녀에게 정말 법적인 사위였다면 몰라도 몸을 섞는 물리적 사위나 맘을 섞는 심리적 사위의 위치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검찰 신분이었는데요. 검찰은 사랑도 못하냐? 검찰은 사위도 못 되냐?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과 사건 관련 검사만 아니라면 말이죠.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건 관련 검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둘 사이가 몸을 섞는 사이라면 성상납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사이로 오인될 소지가 농후하겠죠. 사건 관련 검사는 살살 치면 좌천이고 세게 치면 파면이겠죠. 최은순 망할녀는 2011년 5월 25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선배이자 자신과 가깝게 교류하던 삼부토건 르네상스 호텔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개해줘서 2년 정도 사귀고 있는 중이라고 여우짓일지 으름장일지 모를 자랑질을 했는데요. 2012년 2월 정 선생님은 당시 김건희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60평 306호와 90평 1704호에 윤석열이 반거주하다시피 하며 부적절한 동거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건희가 사건의 관련 검사인 윤석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냅니다. 참고로 아크로비스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로 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에 붕괴되어 사망 502명, 중상 937명, 실종 6명의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자리에 신축된 아파트죠. 정 선생님은 2012년 2월 13일에 윤석열 검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내용 증명을 아크로비스타 1704호로 발송하고요. 다음 날인 2월 14일에 윤석열이 덥석 사인을 한 채로 내용 증명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데요. 차, 아이러니를 넘어 웃긴데 웃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정말. 이 등신 같은 윤석열 검사가 룸에 숨죽이고 숨어있든지 아님 김건희에게 받아보라든지 어쨌건 간에 내용 증명을 무조건 반송시켜야 했을 것인데 본인 사인을, 그것도 떡하니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건희 집에서 질러버렸으니 최은순 망할녀의 지인에 따르면 이후 윤석열 검사가 아크로비스타 17층에서 김건희와 함께 등기 우편물을 함께 보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다라고 최은순 망할녀가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징계의 위기에 처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6일 만인 2012년 3월 11일에 김건희 사기 피고소인과 윤석열 관련 검사 간의 전격 결혼이 진행됩니다. 이로써 최은순 망할녀는 윤석열 검사를 물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전혀 가늠이 안 되지만 심리적 사유로서는 몇 번째일지 대충 짐작은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어사무사 아리까리 살짝 헷갈리는 법적인 사유로 삼아 부정축제에 공을 들이며 호의호식하고 있고요. 김건희 사기 피고소인은 윤석열 검사를 물리적 남편으로서는 몇 번째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지만 심리적 남편으로서는 몇 번째인지 대충 짐작은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어사무사 아리까리 살짝 헷갈리는 법적인 남편으로 삼아 여왕놀이에 공을 들이며 호의호식하고 있고요. 윤석열 검사는 잠결 술결에
초인종 소리 듣고 눈 비비며 나왔다가 엉겁결 얼떨결에 사인 한번 잘못 긋는 바람에 김건희 사기 피고소인 가문이 탐욕의 덫에 걸려 반의사 반강제 결혼당하고 지금껏 자신이 도대체 몇 번째 물리적 남편인지, 도대체 몇 번째 심리적 남편인지, 도대체 몇 번째 법적인 남편인지 알리도 알지도 못하는 채 술판에 배 튕기며 고추 세우고는 도리도리 아니야 난 결혼당한 거 아니야, 난 사육당한 거 아니야, 난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도리 끝도 없는 도리도리에 머릿속이 텅 빈 채 모질이 핫바지 뒷배놀이를 지금껏 꾸준히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2000년대 대한민국 서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등장 이름과 실제 이름과도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러브스토리인 아크로비스타의 빌런들은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국민분들이 빌런이 판치는, 빌런이 해피한 꼴로 엔딩되는 그런 꼴을 두 눈 뜨고는 도저히 못 보죠. 여러분, 요즘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시죠? 이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첫 번째 역할은 탄핵을 위한 열차에 탑승하시는 거고요. 절대 하야 아닌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11월 3일 보이스리